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뭐 VVIP방에 있어서는 12월 4일부터 해서 공격적으로 비중을 좀 늘려왔던 기준이 돼요. 뭐 원래 주력이었고 주력주에 대한 전략 기준을 잘 가지고 왔고, 거래가 터지는 시점을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으로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버슈팅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뭐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부분 12월 달 기준에서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급도 12월 2일부터 개정이 됐고요. 그 날짜 기준에 이제 26만 원부터 검색에 뜬 것을 기준을 잡는다면은 그때부터 해서 31만 원까지니까 지금 한 19% 정도의 주간 단위의 변동률이 뭐 20%이 정도 수준에서의 흐름이 연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6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17만 원, 18만 원에 충분히 매매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던, 또 저점 편입이 형성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어요. 지금 31만 원 공방이고, 31만 원 공방에서 충분하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위치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로봇 정책 관련해서의 육성 방안, 미국의 이제 정책 기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준이 로봇에도 이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AI, 기존의 AI 전략 부분, 그 부분도 있고, 또 로봇 관련해서도 있고, 그 부분의 테슬라의 초강세 흐름이 현지 시간 기준의 수요일 날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그리고 나서의 흐름인데, 일단 현대차 쪽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 됐던 여러 가지 이슈 범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미국 정책에 맞물린 또 테슬라의 연동폭의 흐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수급 들어오면서의 슈팅이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뭐 지난해부터 계속, 지난해 5월 뭐 올해 5월, 4월 그 저점 기준, 특히 이제 두 번 다시 여러분들께서는 외부의 요인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될 기준점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문제에 대해서, 뭐 관세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전혀 문제 없다 그랬죠. 그게 이제 관세 관련된 내용 자체도 정치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 1기 시절에, 그러니까 2016년 11월 9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당선 확정이 됐고, 2017년도에 이제 1기 트럼프 행정부 내각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세탁기까지의 문제가 불거질 정도로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한 미국의 모습, 강한 트럼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자동차가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도 관세 올리는 문제가 자동차에 또 상당 부분이 집중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아무 문제 없는 흐름으로 마무리된 거죠. 우리는 문자 사연을 18만 원, 뭐 19만 원, 20만 원, 21만 원, 뭐 또 22만 원, 23만 원, 24만 원 계속해서 매수 사연을 내드렸어요. 다만 이제 비중 범위만 좀 조절을 했는데, 10월 달에 사실상 관세 관련된 내용 불거지고 나서 오버슈팅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거래가 터지고 15% 수준의 변동이 확장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 기준에서 또 비중을 11월 포트폴리오 기준에 30%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12월에 이제 좀 비중을 줄여서 형성을 시키고 LG화학을 새롭게 10% 비중으로 넣어놨는데, LG화학의 거래 대금이 또 둔화돼 버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문자와 오늘 문자의 기준은 LG화학 주력 비중을 정리해서라도 현대차 비중을 확장하자, 이렇게 이제 문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문자가 이제 30%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더욱더 그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건데, 일단은
다음 주에도 이제 거래가 터지는 모습이 형성된다면 또 지금처럼 수급이 들어오면서 터지는 거죠. 개인들이 뭐 흥분해서 터트리는 흐름은 아니니까.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글로벌 시장의 증시는 잠시 주춤거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하락 기준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절대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랠리가 진행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데 그 변동률의 흐름은 아무래도 더 확장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크게. 그래서 11월 7일 날 잡아드린 이제 월봉의 기준이 되는데 이미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의 슈팅으로 계속 확장돼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월봉 차트 이거 똑같이 하나 잘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박스 지난번에 그려놨었죠. 그 박스 그려놓은 것처럼 이제 확장해서 설정을 잡아주시고 대략적으로 이제 4,700에서 5,700 정도까지 12월 안에 5,000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부분이 지금 54만 4천, 54만 5천 원 공방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당연히 삼성전자의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또 지수가 견인되면은 뭐 어지간한 종목은 다 올라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개장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을 기다리는 쪽도 많겠지만은 조정다운 조정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는 하이닉스의 낙폭이 50만 원 초반에서 이제 방어가 되고 이제 돌려지는 흐름으로 연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움직일 거냐 그리고 속도에 대한 문제 이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부정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다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임을 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슈팅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이제 5위까지 올라왔는데 당연하게 4위, 3위까지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실적 줍니다. 사실상 엔비디아의 실적을 바탕으로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고금리 속에서의 성장주의 기준의 형성. 결론은 미국 쪽에 지금 바이오 쪽이 비이성적인 랠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사정당국, 금융당국에서 이제 뭐 칼을 들이대려면 들이댈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인데 그쪽은 희한하게 손을 안 댑니다. 어쨌든 알테오젠이 장중 15% 이상 폭락 그리고 지금 11%로 낙폭을 일부 줄이긴 했습니다만 실적이 없는 쪽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견인한다라는 것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죠. 결론은 실적이 있고 정책의 기준이 잡히고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원체 이제 정책적으로 불거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흐름 그게 지금 현대차에 연동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뭐 어제까지는 그나마도 이제 뭐 테슬라 기준에 성장성 부분에 이제 로봇 관련 내용의 현대차 쪽의 기준도 이제 일부 설정을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일단 AI를 접목시킨 자동차 산업의 확장 뭐 이런 부분이 부각되어져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젠스왕 방한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그 성장주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주에 대한 부분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양방향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팔방미인이에요. 거래만 없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오니까 이제 좀 느낌이 잡힌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지금 내년 영업이익이 또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그 컨센서스 동향을 좀 시계열 좀 잘라주세요. 영업이익 컨센서스 시계열. 그래서 삼성 현대차의 경우는 뒷부분에 이제 시계열 그 관련해서 나오겠지만은 영업이익 부분이 계속 이제 상향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IT 쪽의 성장도 좋지만은 얘처럼 이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고 지금 실적으로 따지면은 시가총액 3위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죠.
시가총액 3위, 4위 대비해서 실적이 영업이익이 10배입니다. 올해 기준에 순이익이 10배, 뭐 실적도 10배, 뭐 10배, 6배, 7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이유가 있겠죠. LG엔솔이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 그런 기준점도 있습니다. 뭐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셔야 되고, 실적 부분은 이제 한국전력 뭐 실적까지 해서 현대차, 기아의 실적이 우리나라 영업이익 3위권에 놓여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주가가 너무 못 움직였었는데, 한국전력은 흑자전환 기준의 정책이 바뀌고 나서 수급이 누적적으로 어마어마하고요. 아직까지도 오버슈팅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는 수급이 지난해 7월 정점 찍고 나서 이제 둔화되면서 지금까지 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실적 수급 부분이 10월 달에 한번, 그다음 11월에 쉬고 12월에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은 지속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실적 주기 때문에 거래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들여다봤던 기준이 있는 거고, 4월 그리고 5월 포트 그렇게 해서 이제 19만 원 설정 범위를 잡더라도 현재 기준에 60% 이상의 이제 수익 발생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마감 이후에 포트폴리오 다시금 또 캡처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월, 12월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5월, 11월, 12월, 5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올려준 것을 차트를 하나 월봉을 잘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이후에 60% 이상, 이제 막 시장 수익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장 수익률인 거고, 11월 포트 기준에서는 시장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강한 수준 정도. 그 다음에 12월 기준에서는 이제 월등하게 견인해 가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다라고 놓고 보시더라도 불편함이 없어요. 와, 너무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이제 스타트다.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다시 이제 13조, 그리고 27년도에 14조로 확대됐는데, 저거는 지금 더 상향될 수 있으리라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15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 전망치, 순이익 전망치가 하회되면서 PER이 이제 다소 주가가 멈춰 있더라도 실적이 둔화되니까 PER이 올라오는 착시 현상이 이제 나온 부분인데, 실적이 월등히 개선되면은 저 PER의 흐름이 주가 올라오더라도 횡보 혹은 소폭이 하향이 될 수 있어요. PER은요. PBR이야 자산 가치니까 급격히 순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급격히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재차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론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양쪽 다 매우 긍정적인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나머지 이제 방산, 조선, 또 원자력 등은 기본적인 부분은 저평가가 아니죠. 프리미엄이 높죠. 그런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니까, 순매수든 아니면 거래대금이든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들여다보고 공략을 하고 집중했던 경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현대차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기다렸던 수급이 들어오고 그 수급과 더불어서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주고, 지금의 거래가 유지만 되어주면은 얘는 뭐 속담처럼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이렇게 쌍끌이 순매수 뭐 2위까지 올라온 날 종가 기준에 9%대 폭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도 사실 수급이 매우 긍정적이었고, 오늘 기준도 매우 긍정적일 겁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까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쌍끌이 순매수 순위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외국계에서는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의 매수가 제한적이어서 순위에 못 들어오고 쌍끌이에 못 들어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한 쌍끌이의 기준에 오늘 것까지 하면은 순위는 한 단계 더 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12월 중으로 가장 많은 매집이 된 종목 1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월간 기준에. 그 정도로 지금 매수 강도가 좋고,
거래 터져 있고 명분이 만들어져 있고, 원래는 이제 그 명분이라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이제 관세 관련해서 저 정치쇼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결론은 이제 미국 쪽의 자동차 관세 협상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굉장히 크게 좀 하향을 해준 거죠. 미국이 일본 쪽을 그렇게 해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상향의 기준으로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협의가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미국의 정책, 거기에 이제 뭐 맞물려서의 흐름인 거죠. 결론적으로 15% 관세로 이번에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되고, 그게 10월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한 오버슈팅이 나왔고, 왜냐하면 영업이익 부분이 12조까지 이제 하향되던 그 영업이익이 관세 부담이 둔화되면서 연간 8천억에서 2조 정도 실적 개선 폭에 대해서 기대 요인이 생성이 됐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13조, 14조, 15조까지도 이제 영업이익 개선 폭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 미국 쪽의 그 자동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의 가장 큰 경쟁은 이제 일본 차량인데, 뭐 혼다라든가 미쓰비시라든가, 근데 그쪽의 판매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형성이에요. 그 추세예요. 추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현대차와 기아 쪽의 판매 증가라든가, 미국 본토에서의 판매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실질적이 형성되어져 있고, 그래서 결론은 목표 주가를 이제 10월 말에 여러 이제 이유를 바탕으로 10월 말에 33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최근 그 보고서 또 나올 거예요. 나왔을 거예요, 아마. 나와 있는 거, 혹은 뭐 어제 오늘 나온 거 있으면 그 보고서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는 계속 상해야 될 겁니다. 실적 개선 폭이 확대돼 있고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형성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사상 최대치 고점 30만 원을 못 찍고 눌렸어요. 그런데 그 사상 최대치 고점을 당연히 넘기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래가 실리면서 넘기면 이제 주도주로서의 부각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0만 원의 목표 주가 어제 오늘의 변동성을 놓고 봤을 때 바로 이제 눈앞에 보여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31만 원대까지 31만 3,500원, 4,000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비중 라인 자체를 이제 확장시켜 드렸는데 다시금 매수세를 냅니다. 31만 4,000원.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개파락이 나오든 눌림목이 나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터진 거래가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이미 터져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실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드리고요. 지금 벌써 2시 53분이에요. 고용 같은 경우에 또 로봇주가 굉장히 짜증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수급이 보여지는 수급 그대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과매도 권역의 흐름은 월요일에 갭상승으로 형성이 돼서 나와줄 수도 있고, 오늘 그리고 최대한 돌려야죠. 28,000원 수준까지 최대한 돌려놓고의 흐름으로 연출이 돼야 됩니다. 고용 바로 위에 쌓여져 있는 매물 자체도 프로그램에서 들어올리는 흐름으로 연출이 되어진다면 충분하게 뭐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고용 부분도 전체 매수세를 내고, 메타방의 기준도 고용 오버나잇 9월 이후에 계좌 수익이 80%까지 확대가 됐었는데, 일단은 그 확대된 수익 범위가 어제 오늘 좀 조정 통해서 조금 깎여도 내려갔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랬어요. 어차피 수급 논리를 이겨나가는 쪽은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목표 주가를 여전히 4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지금 뭐 27,000원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급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나 마지막 들어간 물량 손절이 아닌 매수 강도 확대 부분으로 설정하는 것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
외국계에서 다 산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 대부분을. 프로그램 매수세 확장 장중 46만 주 매수위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본다 이 기준인 거고, 그게 이제 메타방의 기준이고 비중 없으신 분들은 채울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 다음에 VIP, VVIP 방에도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을 때 미리미리 좀 알려주면 더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서 빠르게 좀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0분 2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5678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5678 9일까지 고용 해외 IR 부분이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이슈 범위가 계속 이제 불거진다면 오버슈팅이 제대로 나오고 움직임이 형성될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25분이니까 25분 동안 위에 있는 물량들을 싹 걷어서 오늘도 한 100만 주 이상의 매수 강도가 형성이 되어 준다면 뭐 나쁘지 않죠.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지금 주력 비중 설정 범위를 우리는 5%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안 전략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VVIP 방이라든가 또 VIP 방이라든가.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월등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13만 주 오늘 매도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주가 밀리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프로그램 이외의 기관들의 매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외국기관 쌍끌이순 매수가 8% 수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게 이제 순수한 다 매수로 다 잡히게 되면은 그러면 뭐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5일부터 9일까지가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임직원방에 올려놨는데 그 보도자료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뿌려주세요. 27,000 지금 공방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뿌려주세요. 글로벌 레전증 학회 기준에서 이제 참가해서 미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최대 내전증 학회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참여해서 기업 IR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이슈가 추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여간 현대차의 비중 부분을 공식적으로 좀 확장해드린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을 더 크게 이제 확대해서 기준을 좀 잡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위에 쌓인 물량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 이외에도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10월 16일 날 7%대, 그리고 10월 21일 날 또 7%대, 10월 30일 날 14.73, 29만 8천 원까지 끌어올려 놓고 31일 날, 그리고 11월 달 자체가 11월 달 한 달 내내 뭐 주력주들이 다 힘겨웠잖아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전체가 다. 그래서 그때 이제 현대차도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너무 둔화돼서 우리는 좀 비중을 줄였었는데 지금 다시 어제 오늘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을 했어요. 야, 이렇게 된다면 사실 어제 기준에 또 오늘 기준에 강력하게 주력주 편입 관점에서의 강도 있는 매수 전을 드렸는데 변동성 매매 부분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좀 들여다 봤어야 되는데 그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돌다리도 뭐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핑계를 대야 될까요? 일단은 다음 주의 기준에서 주간 단위의 거래 대금이 더 터지느냐 그거 확인하고 대처하자 했는데 오늘 오버슈팅이 뭐
이 정도까지 확장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11%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준은 이제 19만 원, 21만 원, 22만 원, 23만 원, 25만 원, 뭐 지속적으로 10월 말까지 검색계에는 뭐 중간중간에 계속 떠주었고요. 그리고 12월 달 들어서도 이제 특히 4일 같은 경우에 6.75%, 저 정도의 변동도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6.75%의 변동이 나왔고, 시가총액 5위에 형성되어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상승률 상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5위에 놓여졌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거래대금 저렇게 계속 확장돼서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저 거래대금이 확장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거래대금 4위에 놓여져 있어요. 알테오젠이 지금 뭐 2조 2천억 터지면서 속단표로 개박살 났는데, 시가총액 1위짜리에 낙폭이 장중 16% 이상까지. 근데 어쨌든 그 알테오젠의 거래대금이 월요일에는 이제 둔화되겠죠. 그렇게 치고 난다면은 현대차의 거래대금이 1, 2, 3위 안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하고요. 그리고 12월 4일에도 이제 검색계 27만 5천 원, 그리고 오늘 지금 31만 원이니까 어제 포착되고 3만 5천 원이 오른 거예요. 어제 포착되고 한 13%, 14% 정도 변동성이 위로 확장이 된 겁니다. 수익이 발생된 거죠. 어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포착이 됐다가 오늘 오버슈팅 나오고 너무 미끄러졌어요. 너무 미끄러지다 보니까 이제 덩달아서 뭐 고용까지도 휘청했는데, 글쎄 고용의 경우는 일단은 뭐 로보티즈도 일부의 수급이 이제 지금 들어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고용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수급이 전체 시장의 순위에 좀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고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더 공략을 할 수 있을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벌써 이제 3시입니다. 18분 남았는데 얼마나 현대차가 고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길지, 그리고 변동성 매매에서는 고용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고용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여주고 마무리를 할지, 그 정도 이제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쪽에 이제 오늘 기준에서의 변동성 확장 부분이 이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 현대차가 지금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8%의 변동성 확장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거죠. 뭐 소형 잡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뭐 소형주 잡주들을 매매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맥락이죠. 저게 이제 오버슈팅이어서 다음 주에 쉬어간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거래량 부분이 월봉에서 형성이 돼 있고, 또 기본적으로 오늘까지 해서 들어온 누적 수급이 있고, 그것이 급격히 뭐 소형주처럼 빠져나가는 흐름만 아니라면, 그리고 원체 좋잖아요 지금. 응? 농담이 아니라 지금 뭐 너무너무 좋은 위치라. 그냥 오늘도 어제도 뭐 진입 이후에 3%대 수익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진입 이후에 8%대 수익 범위. 그러니까 검색기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만 가지고 가시더라도 뭐 충분하게 수익 범위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응?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오늘 29만 1,500원 뭐 실질적으로 이제 28만 7,500원 그 정도의 편입이 되고 나서 이제 굉장한 슈팅이 된 건데, 월봉 기준에 계속 장기간으로 설명을 드려왔었어요. 변동성이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훼손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의 모든 내용들, 기술적인 부분의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뭐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이런 부분만 조금만 잘 보셔도 되거든요. 그것만 조금만 잘 보셔도 뭐 잉태형이 됐든 장악형이 됐든 샛별형이 됐든 망치형이 됐든 매수 신호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집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2008년도 도서 자료예요. 매집이 되는 만큼의 이제 수익이 나온다라는 기준인데 현대차 이상의 극대형주의 경우는 수급을 퍼센테이지를 2배 정도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사실상 유통 물량이 없잖아요. 유통 물량이 어디 있어요? 현대차가 대주주, 외국계, 기관 지분 빼고 나면은 거의 유통 물량이 없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사실상 방향성 부분을 메이저들이 적은 물량 가지고도 이제 잡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차가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이 됐느냐의 기준은 뭐 곱하기 2를 해줘도 상관없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목이어도 뭐 예를 들면 고용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8% 정도의 매집이 됐단 말이에요. 고용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11월 21일, 뭐 29일 이후에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도 없고 그러니까 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레버리지 쓰지만 않았다면은 매수 평균 단가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프리미엄 뭐 10%도 안 되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고 현대차의 경우는 이제 2억 500만 주로 자사주익 소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2억 500만 주, 2억 주 정도가 되는데 개인들 물량은 한 8% 뺏어갔거든요. 근데 고용의 경우는 대주주가 24%뿐이 안 돼요. 유통 물량이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근데 현대차의 경우는 대주주와 외국계 그리고 기관까지 합산하면 80% 이상입니다.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8%의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차이가 있죠. 뭐 당연히 뭐 작은 규모의 크기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작은 규모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 비중을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캔들의 신호가 다 잡혀져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흐름 그 다음에 8%대 매집을 형성했다라고 했을 때 35만 원, 4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미 이 앞전에 이런 차트에서 벌써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때가 앞전 고점을 못 넘길 때니까 26만 원 그 정도 하고 있을 때입니다. 26, 7만 원 정도. 지금 이제 30만 원 넘기고 나니까 또 31만 원 넘기니까 35만 원은 눈에 확 들어오죠. 금방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준에서. 근데 그 기준을 지금에 와서 35만 원이 눈에 보인다. 그 정도 수준이면 안 되고 40만 원 그리고 그 이상 이제 제대로 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하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고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 단위의 기준에서도 갭상승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말이죠. 갭상승 이후에 그 추이 추세의 흐름이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연동돼서 11월에 쉬어갔다 할지라도 절대 갭을 훼손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지켜내줬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는 걸로. 그리고 이제 저 갭에 대한 내용들이 일봉상으로도 계속 형성이 돼 있었어요. 10월 이후에도. 그래서 10월 달에 갭 상승 초기에 이제 10월 중순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다시금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 기준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위치다라는 거. 그죠? 다시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형성되어 있는 위치에서의 다음 주 월요일의 기준에 이제 갭도 또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일봉이라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잘랐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주봉에서 갭상승 월요일날 갭상승이 나오면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상당히 확장될 수 있죠. 그래서 마감 이후에 일봉 차트 하나 잘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감 이후에 이 수급은 급격히 더 상향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슬슬 높여놔야죠.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의 기준도 10월, 11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공략하고 들여다보고 담아내는 쪽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지금 로보티즈가 급격히 낙폭을 줄여요. 28만 원 수준까지 로보티즈 매수 한번 낼게요.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터진
거래 수급이 일부 들어와 있는데 그게 좀 과하게 이제 변동이 확장돼 있어서 좀 빠르게 고점에서 차익 실현해드리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좀 많이 아쉽다 할지라도 급박한 내용들은 뭐 부정적이지는 않아서 일단은 로보티즈도 과도한 조정으로 인식을 하고 검색계에서 이제 뭐 차익 실현 신호와 매도 신호가 나와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재편입의 이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범위로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유지하고 계신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어제부터 이제 들어갔던 흐름이니까 그래서 지금 기준은 신규적인 편입 비중 가져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있는 비중 유지 하셔야 될 위치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마지막 물량들 고점에서 물량들을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수급 등을 확인해서 기술적으로 확인해서 대처해 드리는 걸로 설정 범위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자에 현대차로 LG화학 그리고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당연히 주력주에서 이제 제대로 된 슈팅 범위를 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고영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수급 그대로 45만 주의 흐름이 외국계의 흐름이라면 그들의 매매 평균 단가가 25,000원대예요. 6% 정도 산 물량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 자락으로 봐야죠. 변동성 나오면 뭐 10% 20%짜리 종목인데 과도하게 좀 눌려져 있을 때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변동이 커서 비중 조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그래서 현대차 이제 스타트입니다. 뭐 내가 봤던 가격이 저 밑에 가격이었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력 비중으로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력 비중으로 넣어두지 못하고 현대차를 못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면은 거래가 터진 지금 시점 원래는 이제 어제부터예요. 원래는 또 오늘 그래서 어제 오늘 LG화학을 정리해서라도 비중은 확장해서 최대 30%까지 채워야 된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던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진짜 얼마나 많은 구간 동안에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이트 보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서 뭐 현대차 검색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현대차 검색하시면 이제 현대차가 딱 나오겠죠. 그러면 최근 내에 현대차에 대해서 아이고 너무 옛날 게 나오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최근 내에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지속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쪽에도 좀 안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끄집어내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뭐 올려드렸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오늘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도 이제 뭐 동영상도 보고 같이 움직임 가져가고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고영은 5일부터 9일까지의 미국 쪽에서의 IR 그 기준에 뭐 외국계에서 로봇 관련된 지금 정책 테마에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이슈가 불거지고 보도자료가 나온다면 오늘 IR 보도자료는 나왔거든요. 장중에 사실. 그리고 그게 주말에 또 보도자료 나오고 월요일날 움직임이 나온다면 거기서 갭상승의 흐름이 조금만 나와도 어제까지 다시 29,400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어제. 예? 어제 이제 고점 찍고 나서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그 고점에서 이제 눌림 폭이 한 10%가 된단 말이죠. 이번에 눌림 폭이 오늘 저점까지 해서. 그러니까 뭐 60% 들어 올리고의 흐름이라서 그게 이제 무리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50이 주고가죠. 사상 최대치가 아니라.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형성돼 있던 뭐 21년도의 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때 거래가 없이 움직였던 변동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거래를 완벽하게 실어놓은 상태에서의 흐름이에요. 거래를 완벽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5분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5분 동안에 45만 주의 물량을 잡아간 외국계에서 한 50만 주 더 사주면
28,000원까지 넘겨놓고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 뭐 이격이 지금 20MA하고 이격 발생이 좀 돼 있다 하는데 월요일이면은 또 화요일이면은 또 수요일이면 계속해서 가파르게 20일선은 쫓아 올라옵니다. 10일선도. 그러니까 이격은 알아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크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런 맥락에 놓고 보시고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